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나요? 사실 저희 채널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가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온종일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게다가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활습관 개선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식습관 조절,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실제 비뇨기과 전문의들과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의학 용어로 이걸 야간뇨라고 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증상을 말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면 야간뇨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소변을 많이 담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용량이 줄어듭니다. 마치 고무풍선을 오래 사용하면 늘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전립선 문제입니다. 이건 남성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어서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기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자꾸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젊을 때는 밤새 화장실 안 가고도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방광에 소변이 차도 그게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못 느꼈던 걸 이제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질환의 영향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을 때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고혈압 약 중에서도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심부전이 있으면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6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으면 이것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변을 만드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고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증상입니다.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8번째는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불안이나 우울감이 있으면 잠도 얕아지고 소변도 자주 마렵습니다. 특히 홀로 사시거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니까요. 만약 전립선 문제라면 전립선 치료가 필요하고 당뇨병 때문이라면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수면의 질이 문제라면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뇨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졌다면 혹은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혈뇨가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마려운 느낌이 든다. 소변 줄기가 약하고 힘이 없다.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들고 급하다. 밤에 4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수분 섭취 조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마시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 마시라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라는 겁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은 오전과 오후에 집중하세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필요한 물의 70% 이상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부담 없이 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야간뇨의 큰 적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은 유독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일찍 드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도 안 되고 수분도 많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을 피하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출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에는 국물 요리, 찌개, 절임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박, 참외,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오전이나 낮에 드세요. 이제 배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습관적으로 꼭 실천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한 번 더 가세요. 소변이 많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변을 볼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급하게 보지 말고 끝까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특히 남성분들은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한 후에도 조금 더 기다리면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배뇨법을 사용해 보세요. 소변을 보고 나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광에 남아있던 소변까지 완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의 배뇨 습관도 중요합니다. 낮에 소변을 너무 자주 참거나 반대로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바로 가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참았다가 가는 것이 방광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방광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낮에 소변이 마렵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참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방광 용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무리하게 참으면 안 됩니다. 이제 수면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수면 환경은 야간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겨울에는 적당한 난방을 사용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불을 다 끄고 주무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대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너무 높으면 내려가기 위험합니다.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작은 조명을 켜두거나 동작 감지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치우세요. 잠자리 옆에 물을 두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게 되니까요. 정말 목이 마를 때를 대비해서 아주 작은 양만 준비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낮잠을 줄이세요. 낮에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꼭 낮잠을 자야 한다면 3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전에 자세요.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순서로 잠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가기, 이 닦기, 가벼운 스트레칭, 독서 이렇게요.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저녁 운동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운동은 좋지만 너무 늦게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신체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고 야간뇨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먼저 골반적은 운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골반적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골반적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아래쪽 근육을 조이는 겁니다.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는 게 1세트입니다. 처음에는 5초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3초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하루에 3세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거나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오직 골반 아래쪽 근육만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근육인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세요.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적근입니다. 다음은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밤에 화장실 가기도 쉽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쿼트를 해보세요.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실제로 앉았다, 일어나고 익숙해지면 의자에 닿기 직전에 다시 일어서세요. 하루에 10번씩 2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세요. 내려갈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제자리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밖에 나가기 힘들 때는 집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팔을 흔들면서 무릎을 적당히 들어 올리며 걷는 겁니다. 10분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발목 운동도 중요합니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기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복부 마사지를 해보세요.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겁니다. 이게 방광 기능을 개선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5분씩 해보세요. 다리 올리기 운동도 좋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고이면 밤에 누웠을 때 그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낮에 다리를 올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후에 2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세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의 수분이 낮 동안 빠져나가서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집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가 잘 붙는 분들은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부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면서 무릎에 무리가 적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걷기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세요. 저녁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습관과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약물과 보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을 점검하세요. 어떤 약들은 야간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 이뇨제를 드신다면 복용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뇨제는 가능하면 아침에 드세요. 저녁에 먹으면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바꿔보세요. 의사 허락 없이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당뇨 약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소변이 많아집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약이 잘 맞는지 확인하세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은 전립선 약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이거나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과민성 방광 치료제도 있습니다. 방광이 예민해서 자주 소변이 마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입이 마르거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호르몬 치료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전문적인 검사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보조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팔메토라는 식물 추출물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지만 효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로 감염이 있으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불편합니다. 크랜베리 주스나 영양제를 드셔볼 수 있습니다. 단, 주스는 당분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마그네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이완과 수면의 질 개선에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적정량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키세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방광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필요하면 영양제를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거나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뿐 아니라 요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세균이 나쁜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한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야간요를 신장 기능 약화로 봅니다. 팔미지황환, 육미지황환 같은 처방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약이나 보조제든 의사나 약사와 상담 없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먹고 있다면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이 기본이고 약은 그걸 돕는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잠도 얕아지고 소변도 자주 마렵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갈까 봐 걱정하면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이걸 심리적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한두 번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고 싶으면 편하게 다녀오면 됩니다. 다시 잠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버리세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못 잘까 봐 걱정하면 정말 못 잡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금방 잠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완요법을 배워보세요. 잠들기 전이나 화장실 다녀온 후에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깊은 호흡이 가장 간단합니다.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몸이 이완됩니다.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매일 1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 이완법도 있습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각 부위를 5초씩 긴장시켰다가 이완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세요.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배뇨일기라고 하는데 언제 얼마나 마시고 언제 화장실을 갔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개선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뇨일기에는 이런 내용을 적으세요. 마신 음료와 양, 화장실 간 시간, 소별량, 급박감의 정도, 잠에서 깬 횟수. 이렇게 2주 정도 기록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도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활동을 하고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낮에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낮에 에너지를 쓰면 밤에 깊이 잡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즐거운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이해와 지지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집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밤에 자주 일어나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함께 사는 사람이니 당연히 이해해 줄 겁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세요. 밤에 4번 이상 화장실에 가고 이게 몇 주 이상 계속된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타는 느낌이 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리게 된다. 소변 줄기가 아주 약하거나 끊어진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방광이 덜 비워진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야간뇨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광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방광암, 당뇨병, 신장질환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여성분들은 골반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매일 이런 환자들을 봅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정도가 기본입니다. 필요하면 방광경 검사나 요류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류 검사는 소변 보는 속도와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특수한 병기에 소변을 보면 컴퓨터가 분석합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방광경 검사는 가는관을 요도로 넣어서 방광 내부를 보는 검사입니다.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국소 마취를 하니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내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신부전 같은 내과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수면 클리닉도 고려해 보세요.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야간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면 수면의 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있습니다. 골반적은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골반적은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방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거나 방광 탈출증이 있거나 요도 협착이 있는 경우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회복도 빠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수분 섭취 조절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6시 이후 물 마시는 양을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이것만 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배뇨 일기도 첫 주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언제 물을 많이 마셨는지, 언제 화장실을 자주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골반적은 운동을 추가하세요. 하루 3번 10회씩만 해도 됩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잊지 않고 하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도 이때 정비하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침대 높이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하세요. 셋째 주에는 운동을 늘리세요. 걷기를 시작하세요. 하루 2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으로 늘려가세요. 다리 올리기 운동도 이때부터 하세요. 식습관도 점검하세요. 저녁을 가볍게 먹고 짠 음식을 줄이고 과일은 낮에만 드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넷째 주부터는 심리적 접근을 추가하세요. 이완요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한 달 동안 단계적으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한 달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한번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어제보다 한 번 덜 갔다면 그것도 발전입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지속의 힘이 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응원을 부탁하세요.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서로 점검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물을 많이 마셨거나 커피를 마셨거나 운동을 못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야간뇨를 개선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가셔서 거의 잠을 못 주무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셨는데 비뇨기과를 찾아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과 수분 섭취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전립선 약을 드시고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고 골반적인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밤에 2번만 가시게 되었습니다. 잠도 푹 주무시고 낮에도 활기가 넘치신대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상태가 계속 좋으시답니다. 60대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방광이 예민해서 조금만 차도 참기 힘드셨대요. 낮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시고 밤에는 4번씩 가셨습니다. 방광 훈련과 골반적인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드셨지만 점차 방광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카페인도 끊으시고 이완요법도 배우셨습니다. 2달 후에는 밤에 1~2번만 가시게 되었고 낮에도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희망입니다. 야간뇨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빨리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성공했다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5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뇨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광 문제인지, 전립선 문제인지, 다른 질환 때문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입니다. 수분 섭취 조절,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핵심입니다. 넷째, 골반적인 운동과 하체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심리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섯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문제가 의심되면 병원에 가세요. 일곱째, 단계적으로 실천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습관을 만드세요. 여덟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